여러분 돈 좋아해? Do you like money? 안 좋아해? Do you not like money? 나는 돈 좋아해. I like money. 굉장히 좋아해. I like it very much. 다리를 다 뻗지 못할 정도로 작은 방에서 5년간 살았다. 이후 장모님이 3천만 원 준 것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장모님과 3년간 원수졌다. 전광훈 씨는 과거 이런 발언을 하며 자신의 청빈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자랑처럼 말하기도 했죠. 그런 그의 입에서 자백처럼 터져나왔던 말, 나는 돈 좋아해. 전광훈 씨는 이어 자신이 조직한 청년사업단을 홍보합니다. 난 돈 좋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점령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And now there's a method that you can 그래서 overcome 제가 this 이 시대 선지자로서 battle of money. 청년사업단을 조직했다. And that is 전광훈 씨는 제게 스카우트 제의를 할 때도 자신이 청년들을 많이 키우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내가 청년 사업단 조직해가지고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기본급, 성과급 200만 원, 그럼 삼성보다 더 낫지. 그런데 나는 전국에 300만 원씩 월급 주는 사람이 500명도 넘어. 유튜버들도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키우셨다고. 아니, 자매님이 나를 알면요, 반드시 날 좋아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근데 이 내막을 다 알게 되면요, 자매님은요, 나보다가 더 애국자 돼버려. 제가 가면 뭐 어떻게 성장시켜 주실 건데요? 내가 돈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전 씨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 더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다고도 발언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요 대가를 다 이미 받았다. 목사님 언제 대가 받았냐고. 날따라 지금 4년 5년 동안에 가물 운동하느라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기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이미 그 혜택을 보고 있어 안 있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거야.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는가. 이제 내가 1년 내내 떠들었던 청년사업단, 전광훈 씨는 티셔츠 사업을 시작으로 화장품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모두 부자를 만들게 해주겠다는 공수표도 날립니다. 청년사업단 1차로 T사업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요. 1천만 명은 의무적으로 하나씩 다 사야 돼요. 안 사면 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체에서 지운다 그러면 저 새끼들이 자꾸 나를 보고 이다이라 그러니까 머리를 다 깎아버려요. 주민등록증을 회수해야 돼. 다음에는 이제 화장품 하려고 120만 명을 내가 1년에 100억씩을 벌 수 있도록. 실제로 전광훈 씨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은 누구일까요? 묻게 됩니다. 내친 김에 전 씨의 사업체들을 찾아 정리해봤습니다. 저희가 찾은 13개 업체, 최근 MBC가 찾은 화장품 업체까지 합하면 모두 14개 업체. 이 중 9개 업체가 사랑제일교회 바로 인근 건물에 모여 있습니다. 또 딸 전한나 씨가 대표이거나 임원으로 있는 사업체가 9개, 나머지 업체들의 대표는 며느리 양메리 씨 또는 전광훈 씨 측근 목사들입니다. 또 2014년 설립 이후 재정 상태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렇지만 줄곧 전광훈 씨가 대표를 지내온 선교은행도 여지껏 존재합니다. 전 씨는 이미 2000년대 초중반부터 선교카드, 콜센터, 꽃배달, 상조회사, 출판사 등 각종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미비했죠. 상조회사는 상조업이 아닌 방문 판매업으로 등록했다가 직권 취소됐었고, 선교도 시온상도는 네.
저희 할부거래법이 제정돼가지고 상조 등록을 받은 게 2010년 말이기 때문에요. 네. 그 전에 무슨 신고가 들어와서 직권 취소가 된 거면 아마 상조업으로 등록된 게 아니라 저기 특수거래 뭐 방판이나 이런 업체로 등록이 됐다가 취소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2004년 농협 제휴로 만든 성교카드는 2019년 당시만 해도 누적 개수 1,300장에 불과했습니다. 1,300장이요? 몇 년도에 그러면 제휴가 된 거예요? 저희 출시일은 2006년으로 되어 있네요. 실제로 사용하시는지 여부도 아니고 그냥 누적 발급수라서 뭐 실제로 사용하시는 거는 뭐 의미할 걸로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최근 MBC 보도. MBC가 파악한 선교카드 가입자 수는 현재 4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2년 사이 해마다 2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20년간 가입자 수를 연령별로 따져보면 60대 이상이 85%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사업이 번창한 건 전 씨가 2019년 본격적으로 광장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업체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살펴집니다. 첫째, 전광훈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들과 단체들에 가입하면 월 100만 원씩 연금을 주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000년대 중반 유람선 한강 집회를 열겠다고 헌금을 거둔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14년 이승만 영화 제작을 내걸고 헌금을 거뒀지만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기독청, 교민청을 짓겠다며 헌금을 거뒀지만 역시 오리무중이죠. 선교은행을 통해 미자립교회를 돕겠다고 했지만 한국교회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교회 은행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선교은행을 설립. 신용카드사를 설립하여 1,200만 성도의 가족카드와 5만 5천 교회의 교회카드와 10만 기독 기업카드를 추진. 최소 연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창출해 한국교회 채무를 해결. 전국 5,000개의 지점, 점포를 설립.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재정해결과 20만 명의 기독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이 역시 공수표 남발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사기적 사업 행태가 아닌지 들여다볼 지점입니다. 둘째, 이 사업체들을 통해 개인정보와 쿠키 정보까지 무단으로 수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쇼핑몰인 광화문 온 약관을 보시죠. 계열사끼리 정보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쿠키 수집 거부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웹 사용이 불편해지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체, 알뜰폰 업체의 약관도 한번 보시죠. 성명, 주소, 납부자, 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 연계번호, 홈페이지 아이디, 비밀번호, 번호이동 전 사업자 정보, 유심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차량 운행 이력 정보, 휴대폰 사용 상태, 이용 내역, 가입 정보, 쿠키, 접속 로그, 접속 IP, 통계 데이터, 홈페이지 설정 정보 등. 여기도 보시면 제3자 정보 제공 이용 약관을 통해 다른 계열사들로 개인정보가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 일반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논란을 인식한 듯 약관을 수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전 씨가 물건을 판매하는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 또 전 씨의 발언에 경도돼 있거나 심지어 세뇌되어 있는 분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이들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지점은 여론조사에 개입했을 개연성입니다. 광화문온과 더 P&L, 리더스 프로덕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사업 목적에 여론조사 연구 자문 및 데이터베이스 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정광훈 씨 업체에 찾아가도 봤지만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좀 여쭤보려고 찾아왔는데. 네? 여기 더 P&L 사무실 있잖아요. 기자세요? 네? 기자세요? 네네. 약속 잡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올라가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올라오셔도 네,
말씀 못 하실 거예요. 네. 약속 잡고 지금 계속 오셨는데 약속 잡고 오셔라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시는 분인지를 제가 모르니까. 지금 전한나 대표님도 계세요? 그거는 제가 외부인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 직원이세요? 어디 직원이시세요? 아니에요. 어디에 오셨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유선대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잠깐만요. 네. 내려갑시다. 네. 아, 맨날 기자 주시는데. 성함이? 이렇게 함부로 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전화하고 와야겠죠? 자, 어디 계셨었어요? 성함이 어디 무슨 계세요? 일고 있었어요? 조선일보에. 네.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자, 내려갑시다. 내려가고 전화하고 와요. 네. 홍보실이든 어디든. 알겠습니다. 전화하고 와요. 네. 전한나 대표님은 어디세요? 자율부 쪽에 계신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화하시고 약속 잡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어디 기다려? 네, 저 유탄관에서 우리 명함. 아, 떨어져서 네.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 아, 저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리더스랑 박혜련이랑 여론조사 자문이랑 데이터베이스 없어서 잘 모르세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여기 그 NJ라고 그 봉사 기능을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인사총무인데 여기도 사실은 사업장이잖아요. 건물 자체가 그럼 정강훈 목사 정강훈 전혀 수익이 없어요. 기업이잖아, 기업. 아니 건물 자체를 자, 여기에는 기독신자도 있고 무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아, 근데 사람제일교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라니까. 사업체를 내가지고 묻고 싶으면 일단 홍보실이 있을 거니까 그 홍보실 찾아가지고. 홍보실이요? 교회 홍보실이든 어디든 홍보실이 있겠죠? 그럼 물어보면 뭐 어디로 전화하라고 그러겠죠? 교회 홍보실에 물어봐요? 교회 홍보실을 물어보든 어디로 물어보든 찾아보세요. 그거를 말씀해. 아니 근데 왜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불쑥 찾아와가지고 전화도 없이 와는 사람한테 왜 얘기해야 되느냐고요 내가. 왜 화를 내세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전화보다도 방문해서 정중하게 여쭤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중하게 전화하고 방문해도 되냐 물어보고 오세요. 그게 유리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왔으니까 근데 왔으니까 유리잖아, 맞죠? 무례하게 오시는 분하고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정중하게. 이게 왜 무례한? 아니 무례하게 오셨잖아요. 아니요. 또 전한나 씨에게 직접 질의도 해보았지만 그는 질문조차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 MBC가 찾은 화장품 업체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다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됐습니다. 먼저 MBC 보도를 잠시 보시죠. 외국 가는데 1,000원씩만 들어가잖아요. 외국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갔어요. 정광훈 목사의 딸이 효과를 봤다는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목사님 따님이 전하나 대표님이라고 계시는데 원래 여름에도 장기침이 많아서 근데 여기 있는 멀티비타민 드시고 장기침이 없어져서 전 목사의 딸인 전한나 씨는 공교롭게도 바로 그 멀티비타민을 파는 라이피스 사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선 특이하게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판매할 사람도 뽑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나와서 집회도 참석하시고 판매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받아가실 수 있게 하려고. 전한나 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라이피스. 시니어 전문 기업이라는 점에서 어르신 고객을 대거 모실 수 있는 정광훈 씨와 또 어모 대표 여러 가지로 이익을 나눌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라이피스 대표인 어모 씨는 어떤 사람일까? 그를 추적해 보니 그 역시 수많은 사업체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부업부터 또 농업법인까지 말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통신사업.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전광훈 씨의 알뜰폰 업체 더 P&L의 약관에서 본 업체였습니다. 퍼스트 모바일의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곳입니다. 어 대표를 한번 꼭 만나봐야겠죠. 그의 사업체가 대거 모여있는 대방동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인기척 없이 텅 비어있는 건물.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그 직원과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여보세요? 네. 네, 여기 하얀색 차주분이시죠? 아, 네네. 아, 여기 혹시 흰 건물에 계신 분이실까요? 여기 12-2에 계신 분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거기 건물 왜요? 어떤 대표님이랑 아세요? 네네. 아, 혹시 좀 계실까요? 근처에? 아니, 여기는 안 계시고요. 네. 업무 다른 데서 보고 계셨고, 저도 그게 어딘지는 모르고, 이사 건물만. 가셨을까요? 아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주차만 그쪽에다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가신 지 오래되셨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럼 여기 지금 뭐 저기 드림론 대부랑 지금 여기 라이피스랑 사무실 다 가지고 계셨던 건데 여기 어디 가서 그러면은 만나뵈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1월 입사여가지고 아는 내용은 뭐가 없고, 그냥 주차만 그쪽에다 하고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분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디 직원이세요? 여기 건물에 업체가 좀 많이 입주해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몰라요. 제가 모르신다고요? 어디 입사했는지는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아, 어떤 대표님 밑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럼 대표님께 좀 전달. 제가 만나본 적은 없는 거라서. 아, 만나본 적이 없으세요? 네. 기자라는 말을 듣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디신데요? 전화 주신 데가? 입장을 밝혀주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저는 거죠. 유탐사의 네, 권지연 기자인데요. 어디요? 예. 유탐사의 권지연 기자인데요. 네, 언론사입니다. 그걸 왜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뭐가 궁금한지를 들어보시면 되잖아요. 혹시 어 대표는 건물을 내놓고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간 걸까요?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은 뜻밖의 얘기. 여기 건물 좀 보러 갔다가 여기 뒤에 하얀색 건물 12-2 나왔어요? 그때는 12억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까 지금 비어있던데? 네. 사무실 30년 근생으로. 비어있는 지 꽤 된 것 같은데? 원래 건물이 다른 걸 갖고 계시니까. 좋겠다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그분은 또 어디 건물 갖고 계세요? 건물. 이 건물? 네. 어머. 건물이 2개예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다른 데도 많이 또 갖고 계시죠. 이거 120억을 준다고 해도 안 팔았어요.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대요? 지금 어때요? 시세는 여기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져요. 네, 몇 근처럼. 여기 건물에 안 계세요? 예. 건물에 왔다 갔다 하셔서, 한가한 시간에 전화를 해야죠. 그냥 어느 정도 선일 때 사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도 11억에 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 해서 못 사서. 그때 몇 년 전이에요. 한 2년 전이에요. 갖고 계신 것보다는 더 오를까? 더 오르죠. 지하화되면. 12억?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좀. 그 대표님 부동산만 해도 그냥 다른 일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근데 사업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사업을 또 많이 하셔요. 요번에 전에는 영양제 그 비타민 그것도 하셨다가 지금은 또 화장품 천연 화장품도 또 하시고. 건물에 입주해 있는 어 대표의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과도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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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유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하는데. 네네. 대표님 언제쯤 같이 오신다던데? 인사로. 동사는 어디 있어요? 그래, 호프기. 네. 어떻게 되시는지 명함 하나 교환할 수 있어요? 개발팀 직원이고요. 네, 명함 한 장 좀 교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제가 뭐 누군 같은 게 있거든요. 이번에 그 전한나 대표랑 모르세요? 저기 대표님 연락처라고. 건설로 가시나요? 그러면 저기 선생님 연락처는
명함 한 장. 제 거 드렸으니까. 제가 이거를 뭐 답변을 드리면 제가 뭘 막 안 했으니까. 여기는 저기 PM만 있는 거예요? 네네. 사라지는 거 있습니다. 여기 거기 어떤 대표님 다른 업체도 많이 있잖아요. 농업법인도 있고. 제가 지금 개발 쪽만 해서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개발만 여기 사무실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여러 분들이 모여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개발 쪽만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그 사업자를 여러 개 하시나요? 여기도 대표님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는데. 그건 그런데 네네. 그 찾아왔으니까 혹시 아시는 분?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래도 통장명은 저 공사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무슨 말이 없어서 직접 저희 대표님이랑 근데 상당히 보안에 되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뭔가 보안이 아니라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려요. 보통은 이제 가면 명함을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주고 받으니까.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오셔서 제가 이걸 하시니까 제가 뭐 아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릴 보통 이제 텐데. 기자 뭐 홍보팀이나 공보팀이나 좀 네. 없나요? 본사로 가셔야 돼요. 저는 여기가 영구개발 전담부서라고 해서 개발 인력만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하는 인력만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뭐 알면 말씀 드릴 텐데. 미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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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왜 이렇게 공기만 하셨지? 안녕하세요. 네, 문 좀 열어주시면. 네.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아버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네, 그 문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네, 어센 대표님 때문에 왔는데요. 여기 라이피스에 네, 전한나 이사님도 계시잖아요. 잘 모르세요? 네. 혼자 계세요? 아주 뭐 여쭤보려고 저 뉴탐사 권지영 기자인데요. 네, 좀 뭐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문도 안 열어주시고 네? 네? 네네. 아 그러니까 문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어 대표의 휴대폰 업체 본사 사무실로 가면 어 대표를 만나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 유탐사 공사부터 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대표님 아니요, 저는 여기 이 전문데요. 네, 무슨 때문에 오신지. 주 이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지 그래서 물어볼게요. 아니 대표님께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어떤 내용이신데요? 네? 아니 지금 하고 계시는 화장품 사업이나 화장품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대표님 안 계세요? 안 계시고요? 대표님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네. 대방동에 있는 건물은 왜 비워두셨어요? 거기요? 네. 아니, 저는 내용을 아는 게 없으니, 아는 게 없어요. 라이피스를 지금 전한나 이사님과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세요? 네, 저는 이쪽 통신만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외적인 내용은 전혀 우리 대표님도 저한테 얘기할 게 없어서. 제를 지금 PMO에서 받고 계시잖아요. 뭐는? 그걸 모르세요? 네. 전문인이시라면서요? 네. 왜 저희가 받아요, 그걸요? PNL 그 약관에 거기 들어가 보면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저희 약관에요? 아니요. 더 PNL 퍼스트 모바일.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그쪽에서 그 도용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왜냐면 저는 이제 이쪽 PMO만 관장하기 때문에 네. PMO 내용만 알지 사실 그쪽은 잘 아니 저 퍼스트 모바일에 그 퍼스트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퍼스트 모바일에서 그 개인 정보를 받으면 그거를 그대로 지금 여기로 옮겨주고 있는 건데 PMO에서 아니 PMO에서 안 받아요 그건요. 네, 아예 다른 별개 회사. 별개 회사입니다. 전혀 그쪽에다 혹시 이 내용 아셨으니까 혹시 항의하실 생각이? 제가 이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대표
대표님이 대부업도 가지고 계시고 농업법인도 가지고 계시던데 그쵸?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명함 한 장 좀 주시길 교환을 조금. 아니, 저희 들 것도 없죠. QNR 거기 네. 지금 일로 개인정보 다 넘어오는 약관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 확인해서 혹시 저희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 해서. 아니요, 없어요. 저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진짜. 아는 게 확인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아무. 아니, 그냥 확인해볼게요. 그러니까 연락처를 주셔야 제가 전화를 드려서. 저는 통신만 통근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사항은 재반 사항은 잘 몰라요, 제가. 회사에서 뭐 선후배사에 만난 거기 때문에 그 이상 잘 몰라요. 통신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쵸? 퍼스트모바일에 제반을 다 이렇게 마련해주는 게 보니까 한국 PMO 같던데. 아니 그것도 잘. 전현나 대표님하고는 어떤 관계신 거예요? 아니 잘 몰라요. 그것도 잘 모르겠. 그 인간관계 이런 거는 전 잘 몰라요. 그게 저는 사업적인 관계신 거예요? 아니 잘 몰라요.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저기 어떤 대표님과 좀 직접 사실 통화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시는데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일단 어 대표한테 얘기를 하고요.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충분히 설명을 납득이 가게 해주시면은 저희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만약에 계속 안 하시면은 저희는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부터 10까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 회사의 전무. 그에게 다시 연락해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어제 찾아뵀던 권지현 기자인데요. 예, 무슨 시점이신데요? 네, 어제 여쭤본 것 때문에 혹시 엄근 대표님이랑 얘기하셨을까요? 만날 계획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럼 그거 저희가 여쭤봤던 거는 조금 보셨을까요? 그것도 제가 죄송한데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도대체 어 대표의 업체는 왜 더 P&L의 사업을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공유받고 있는 걸까? 계속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회피하는 이 전무를 당황시킨 질문. 근데 전무님, 네? KT에 계셨죠? 아니 저는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그는 KTF를 거쳐 KT 합병 이후까지 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힌트는 그의 휴대폰 번호에서 얻을 수 있었는데요. 수상합니다. 이들은 왜 답변을 꺼리기만 하는 걸까요? 혹시 이들의 사업체들이 여론조사 표본을 오염시키고 있을 개연성은 없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얘기는 후속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추적은 계속됩니다. 자,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동작 그만. 다시 일어서. 이 동작이 왜 느려 이거. 다시.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손을 지금 쥐고 앉았어. 이것들은 다 지금 이건 발로 차버려야 돼 이거들. 언제까지 꼬라박기 하냐? 밤새도록. 왜?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니들 때문에. 전광훈 씨가 사랑제일교회에서 원산폭격 자세를 지시하자 일제히 머리를 바닥에 박는 모습.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전광훈 씨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라남도 광역위원장이죠. 네, 총동원해야 돼. 알겠습니다. 이 말로 동원하란 말이야. 뭐냐? 북한 가서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교회 측의 해명. 결속을 위한 유쾌한 퍼포먼스였다는 건데요. 해명마저도 일반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목사가 시킨다고 어떻게 저런 지시를 그대로 따를 수 있을까? 종교 그루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단면일 겁니다. 사실상 전광훈 씨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던 2005년경 빤스 발언부터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나를 두고 성령의 본체라 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 갚으면 나한테 주거 등. 전 씨는 줄곧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강조해 왔는데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헌금 강조가 이어져 왔습니다. 순교적 헌금이 존재했다. 대출받아 헌금하고 집 바칠 사람도 수두룩하다. 이 같은 헌금 강조는 전광훈 씨의 설교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요, 헌금에 약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 안 져요. 여러분들에게 순교적 헌금을 요구하는 거는요, 돈이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실제로 전광훈 씨 교회 부동산 관리인이라 볼 수 있는 한모 장로. 교회 내 부동산을 바친 사람이 많다는 점을 자랑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동관 목사님이랑 같이 동업을 많이 하시죠. 동업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목사님이고 나 동력? 동력? 그게 동력이란 말은 되지. 부동산도 이렇게 같이 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 헌금하라고 많이 하잖아. 신앙들이 장난 아니면 다른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세 번째가 헌금이요. 아니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집 바친 분이 왜 이렇게 근데 그런 걸 기사에다 쓰란 말이요. 그런 거를 왜 집 바친 사람이 많은가. 그 좋은 거구나. 예, 순교적 헌금이요. 순교적 헌금. 이런 분위기 속에 전광훈 씨는 교역자들에게 자신이 집을 한 채씩 사줬다고 자랑까지 했었는데, 사실 돈의 출처는 모두 교인들이 바친 헌금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교역자, 전도사, 강도사, 본목사, 기관목사 혹독하게 다루는 거예요. 모든 마음과 뜻과 뭐 물질 전부 다 합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얘기요. 쉽게 말해서 이런 말로 부려만 먹었어. 월급 직골간 만큼 줬어요. 근데 받으면 뭐야, 다시 다 교회로 들어가. 그걸 내가 하러. 기립하는데 애들한테 해준 게 없어. 싸게 나온 물건 있으면 사주라 해서 사주기 시작해서. 그 20채예요, 50채예요? 그건 나도 안 세봤어. 20채는 넘어. 50채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헌금 돈으로 산 거지. 그러니까 다 전세 끼고 사는 거니까. 들어가서 이게 투자용으로 사는 거니까. 교육자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해. 왜요? 다 부담 가지. 그 중에 몇 명은 다시 교회에다 헌금했어. 바쳤어. 집 갖고 있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좋긴 뭐가 좋아. 목사님이 준 건데 헌금해야지. 당회도 거치지 않고 목사가 제멋대로 교회 돈으로 부동산을 사준다? 아무리 뜻이 좋다 하더라도 보통의 교회 같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재정이란 것이 감리를 안 받았어.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감사해야 돼. 이제 목사님도 저기 세금 내야 돼요. 월급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교회에 돈을 쓰는 것이, 예? 다른 교회 같으면 어림없어요. 다 당에 허락 받고 얼마 쓰고 얼마 쓰니 말 안 받으면 목사님 쫓겨나오잖아. 여기는 안 우리는 목사님 말이 그대로 하나님 말이요. 100% 순종이야, 순종. 잘 들어보세요. 한 15년 전에 장로들 지금 여름에 더우니까 야, 우리들 여름에 겨울에 가서 고기 잡고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갔다 왔어. 목사님한테 말도 않고. 그랬더니 2주 지났더니 목사님이 저 설교 시간에 장로들 다 나와! 내가 장로, 목사님보다 10살이 더 많아요. 나보다 2살 더 많은 장로님 있어. 다 나와! 그때 다 나갔지. 뒤로 돌아섰어. 두 손 들어! 어제 들어요? 다 들은 거야. 장로님도? 그럼. 이혼세? 그럼 들어야지. 그런데 교인들도 모르게 아들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는 일도 가능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전광훈 씨, 목사직까지 걸었습니다. 그 부동산 명의 바꿨다면서요? 뭘 바꿔? 아들, 딸 이름으로. 아니에요? 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제발 좀 나한테 좀 확인하고 또 저 말해야 정말.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 내기할래 나고? 아니, 목사님이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도박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거 확인해가지고 할래? 확인해서 만약에 진짜로 명의 바꿨으면은 목사님 뭐 거실 건데요? 아니 나 목회 안 할게. 저도 목사님이 목사직을 걸게요. 그래. 그러나 결국 한 채를 아들 이름으로 이전했다고 시인했는데, 아들 며느리 명의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확인하려고. 뭐를? 그 명의를. 명의를? 어디서 그런 정보를, 이상한 정보를 듣냐고. 아니, 그래서 우선 얘기가 샜는데 아까 전에 그래서 아드님 명의 이전. 그래서 황가 지금 집을 20채 가까이를 바쳤거든. 바친 것 중에서 한 개를 에녹이 앞으로 이전을 했어요. 왜 예전 앞으로 이전했냐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교인들도 알아요? 그 아드님한테 준 거? 교인들은 모르지. 그러나 당시 아들 이름으로 이전한 부동산이 한 채에 그쳤던 건 아니었나 봅니다.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옮겼잖아요. 날짜는 내가 정확히 몰라요. 일부 옮겼어, 일부. 그 전해녹 전도사 이름으로 바꿔 명의 이전 한 거. 있어요. 이문동, 석관동. 여러 군데 있어. 여러 군데? 7개만 지금 등기가 넘어갔고 앞으로 이제 계속 20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전광훈 씨가 이처럼 교회 헌금을 제멋대로 할 수 있는 비결, 바로 교회 정관에 있습니다. 입수한 전광훈 씨 교회 전관 보시죠. 본 교회의 인사와 재정은 당회의 결정에 따라 당회장에게 위임하고 그 집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해당 전관을 만들게 된 이후 전광훈 씨 스스로도 횡령 배임과 같은 법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한 장치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정관을 만들어준 것이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 만든 게 아니고 김홍도 목사교회? 아니 처음에는 김홍도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면회를 갔다고. 네. 면회를 갔더니 김홍도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도 나처럼 깜빵 안 오려면 교회 정관을 만들어 그러더라고. 그 김홍도 목사님 그때 깜빵 처음에 갔을 때 왜 갔냐면 재직회에 동의 없이 기도원 사라고 돈을 송금한 것 때문에 감옥 간 거야. 그래서 그걸 나한테 설명해 주면서 나보고 정관을 만들어 놓으라 그랬더라고. 그래서 정관을 만들었어요. 그 정관 중에 핵심 키는 뭐냐? 돈이야, 돈.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는 걸 의자로 다 막아놓고 책상을 놓고 1대1로 서명을 받았어. 뭔 조건으로? 내가 내는 헌금은 정광훈 목사님에게 위임을 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지금도 새신자 등록하면 그거 써야 돼요? 아니지. 새로 쓰는 게 아니라 연말에 가서 공동회의 할 때 있잖아. 네. 그때 추인을 새로 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1대1로 사인 다 받았어. 네. 핵심은 재정이야, 재정. 응? 황교안 장로님하고 나하고 친할 때 태평양에서 변호사 했잖아. 네. 내가 그걸 가져가서 보여줬다고. 그 황교안 장로님한테. 보여줬더니 여기다 추가를 하라 그러더라고. 사후에 보고를 받지 않는다. 그걸 추가를 하라 그래. 그러면 완벽하다고. 그래서 황교안 장로님도 날 도와준 게 많아요, 사실. 그거 막 본인이 안 했다고 시치면 뚝 떼시던데. 아니, 그리고 황교안 장로님한테 내가 왜 그거를 보여드리냐면은 교회법과 세상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그래서 그 책을 내가 읽어봤다고. 나한테 주기에. 네네.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우리 교회 정관을 한번 검토시킨 거야. 근데 강교안 장로님이 잊어먹어서 그래. 그걸 잊어먹어. 내가 하는 말이 정확하잖아. 고인이 된 김홍도 목사가 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건 2014년경입니다. 그렇다면 전광훈 씨가 이 같은 꼼수 정관을 만든 건 최소 2014년 이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순교적 헌금이라며 교인들로부터 과한 헌금을 받고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리며 교회 돈을 제멋대로 사용한 건 최소 20년 전부터 있던 일로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전광훈 씨 교회에 출석하면서 충성했던 한 교인의 말. 이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목소리는 AI성으로 대역을 썼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 순교적 헌금이고 장지동 헌금이라고 있었어요. 장지동 쪽에 좀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나 보죠. 그렇죠. 그쪽에 교회가 있었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수하려고 성도들이 거기 가서 돌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 많이들 대출도 받아서 헌금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순교적 헌금도 마찬가지고 장지동 헌금도 마찬가지고. 이 같은 헌금 강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종교적으로 신격화된 목사의 말이라 가능했을 겁니다. 생명 바쳐서 그야말로 보이는 하나님 전광훈 목사님.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배워왔고요. 헌금하면서 빚을 져도 모두 개인이 감수할 일로 여겼다는 이들. 그때 그래도 빚진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빚진 사람도 많은데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것은 감수하겠습니다. 은행원들이 교회로 와서 주택 청약 서류를 챙겨가기도 했다는 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근데 예전에 뭐 이렇게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도 와가지고 은행 직원들이 막 사인한 거 수거해가고 그런 거잖아요. 주택 청약은 그렇게 해서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저는 그것은 생각나요. 은행 직원들이 그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많이 왔었죠. 며칠 동안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카드 신청받을 때 금난교회에서 1만 2천 명, 그때 카드 신청서를 청교도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신청서 받을 때 콜센터에서 1차적으로 검토해서 미비된 점이 있으면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대행을 했죠. 콜센터에서. 그래서 은행에다가 넘겨주고 카드사에서 승인 떨어지면 은행에서 승인 떨어졌다고 해서 카드를 보내주고 주택 청약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청서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그것은 직접 받았죠. 주택 청약은 한 6, 7명 와가지고 3부 예배 끝나면 받아서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발급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전광훈 씨와 사랑제일 교회는 부동산 서류 보관에도 철저를 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집에 서류를 보관케 했다는 한 사역자의 말. 제가 하여튼 돈으로 부동산으로 해서 돈이 있으면 차명으로 이렇게 서류를 저한테 서류가 2달이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이걸 한 치가 넘었으니까 그 서류를 저한테 보관을 시켰거든. 부동산 서류를요. 부동산에 그 조사 들어온 거 뭐라 그래요. 그거를 나오니까 서류를 빼내야 된대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에가 있지 않고 외국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거기서 주는 사택이 있었어요. 사람들께서 주는 사택에 거기다가 서류를 저한테 보관을 한 3개월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시 이제 그 사람이 가져가는데 말을 하기를 정광훈이 이 새끼는 나한테 꼼짝 말아야 내가 이거 집거 다 관리해주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하냐 그랬더니 부동산이 예를 들어 이게 지금 1,000만 원짜리 나오면 자기가 500만 원을 대고 정광훈이도 500만 원을 대고 근데 이거를 부목사 떨거지들 전도사들 또 기본 일반 집사들에게 이거를 명의를 전의를 줘서 얘네들을 꼼짝 못하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가 지금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산을 하기로 하고 우선 그것들을 이대하고 월세를 그 사람들한테 받는 거예요. 대신 명의는 자기들 거지만 그 사람들한테 월세를 받아요. 이뿐이 아닙니다. 과거 전광훈 씨 교회를 다니다 건물과 땅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교인도 존재합니다. 얘기는 2005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과거 전광훈 씨가 매우 훌륭한 목사인 줄만 알고 따랐다는데요. 남편이 의사였던 윤모 씨.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가장 힘든 시기에 의지할 존재가 전광훈 씨였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실 그때 병원을 운영을 하다가 병원에 사고가 있어서 병원을 쉬고 있었거든요. 정광훈 목사님이 그 장이동에 병원으로 그 허가가 났다고 자기가 그거를 30억에 사서 그 병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와서 그 병원을 같이 하자. 저희 남편이 쉬고 있었으니까 좀 이제 형편이 좀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당시에 처음에 1억 3천을 빌려주더라고요. 어렵지 않냐고 그러면서 집에서 이제 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그렇게 돈도 빌려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당시 전광훈 씨는 사무장 병원 운영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죠. 어쨌든 공경에 빠진 윤 씨에겐 돈까지 빌려주는 전 씨가 동화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전광훈 씨가 윤모 씨에게 빌려준 그 돈, 교회 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장로가 난리를 쳤다는데 보통 이런 경우 정상적인 교회라면 목사를 횡령으로 고발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씨에게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로지 윤 씨만을 들들 볶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교회 돈인지 뭔 돈인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 한 열흘 있다가 뭐 황정모라는 사람이 막 교회 돈을 막 가져갔다고 목사님한테 교회 돈을 빌려갔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거를 뺏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걸 갚는다고 한 거고 빌려준 건데 이렇게 문제가 될 거면 사실 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저희 건물을 처분을 하겠다. 어차피 거기라는 이제 병원을 안 할 거니까 결국 가지고 있던 건물을 내놓기로 했던 윤모 씨.
건물이 어디 있으셨어요?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그 5층짜리 병원 건물이에요. 저희 병원 건물.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걸 이제 매매를 하겠다. 그래서 동네에 부동산에 내놨어요. 근데 그 이제 우리는 빨리 그걸 변제를 하려고 동네 부동산에 그게 시가로 그때 한 20억이 나가는 건데 그걸 이제 16억에 내놨어요. 건물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교회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압박했고 건물을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윤 씨는 전광훈 씨의 말대로 전광훈 씨 동생의 이름으로 건물을 명의 이전하게 됩니다. 매매 대금은 나중에 주겠지 믿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거든요. 민사를 하려고 그 우리 건물에 압류를 걸어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광훈 목사님 동생한테 다 건물을 넘겼어요. 모든 소유권도 넘겨라.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하겠다. 너네는 여기서 빠져라. 그래서 모든 소유권도 그때 당시에 넘기고 다 재판 중에 다 넘겼어요. 그래서 재판도 우리가 받으러 다니지를 않고 그 전광훈 목사님 동생이 재판도 받으러 다녔고 저희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대신 이제 건물을 다 저기 하면 돈이 남는다는 거를 알고 재판이 끝나면 우리한테 그 돈을 주겠지 하고 있었어요. 매매니까. 제가 무슨 건물을 갖다 바친 것도 아니잖아요. 헌금을 한 것도 아니니까. 그랬는데 어느 2008년도에 제가 기억을 하기에 그때 한 6월 달쯤 된 것 같아요. 재판이 끝났다고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 남편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 그 돈을 달라고 하냐고. 헌금을 강요당했다는 윤 씨. 이를 거부하자 그 자리에서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하고 아니 주세요. 저 그거 있어야 돼요. 저도 아이들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저 그거 있어야 되니까 그거 계산해서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있는 데서 갑자기 셋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달라들어서 저를 땅바닥에다 눕혀놓고 제 이 유방 양쪽 옆에를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누르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해서 악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강대상에서도 몇 년 하고 욕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서 울고 그랬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계속 이제 전화로 주세요 막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장로님을 시켜가지고 돈 이게 계산한 거라고 이거를 보내가지고 목사님의 성도고 목사님이 또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니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장로님 조금이라도 주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을 주고 간 거예요, 저를. 윤 씨는 억울했지만 어디 가서 크게 하소연하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폭력이 일상화된 집단이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너 테러 당하니까 하지 마라. 뭐 무섭다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냥 그것만 받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사건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5년 전에 느닷없이 법원에서 뭐가 날라온 거예요. 그때 저희하고 그 사고 나서 그 소송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공탁금을 걸고 그 사람들한테 그 보상금을 다 줬다고 했잖아요.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했고. 그리고 공탁금을 그때 3억 5천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근데 10년이 다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딱하니 우리한테 속장이 온 거예요. 그때 2,100만 원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자가 10년 동안 불어가지고 거의 8천만 원이 돼서 우리한테 그걸 배상을 하라고 온 거예요. 이에 대해 전광훈 씨는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전 씨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전 씨는 대번에 윤 씨를 두고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사탄이요, 사람이 아니요. 우리 교회 또 다른 의사 부인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 이 의사 부인이 이게 사기꾼이야. 자기 병원 건물을 가지고 왔어. 이 건물을 성교비로 바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오면 해서도 안 되지만 할 줄도 모르고 전부 다 이 처리반 장로님한테 맡기거든. 장로님한테 줬어. 이거 누가 성교비로. 그 장로님 정도예요? 그래, 그래 줬다고. 줬더니 장로님이 3, 4일 검토해 보더니 목사님 큰일 납니다. 이거 은행에서 이미 돈 다 빼먹었습니다.
이거 받으면요 목사님이 골치 아픕니다. 돌려주라는 거야. 교회에 왜 처리반 장로님이 필요할까요? 어쨌거나 전광훈 씨의 주장을 계속 들어보죠.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을 불러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장로님들이 검토해본 결과 이거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려줬어. 돌려주고 나서 한 달 후에 나한테 찾아왔어.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 뭘 어떻게 살려주니까 사실 자기 병원에서 환자 하나가 작물로 떼어내서 죽었다는 거야. 죽어서 그 가족들이 병원에다가 차압을 해놨다는 거야. 병원 만들려고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에서 이자가 늘어나서 이게 경매로 가게 생겼으니까 목사님이 이걸 좀 사달라는 거야 이제 그때. 그래서 내가 좀 한마디 했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걸 성교비로 바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나도 한번 알아보고 했습니다. 하고 그 병원을 살 사람을 알아봤더니 누구도 살 사람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천에 있는 내 동생을 불렀어요. 내 막내 동생을. 목사님 대신에 막 신학교 신학교 다니고 그랬다는. 걔가 중국 무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불러가지고 그랬어. 야, 너 한 가정 좀 살리자 그랬다. 보도 나서 경매로 다 넘어가게 생겼으니 너가 이걸 좀 사달라. 그랬더니 내 동생 착해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이것이 형님 목회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래 한 가정 살린 건 도움이 되지. 병원에 가보지도 않고 우리 교회 당회장실에서 권사님 남편 장로님 부동산 장로님을 불러서 거기서 계약서를 써버렸어. 계약서를 다 쓰고 명예이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사업 좀 기술이 2년을 가지고 있다가 빌딩을 리모델링을 했어 얘가. 다시 팔으려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시 팔았어. 팔아가지고 지가 손해본 거 있잖아. 그걸 회복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고생을 많이 했지 5년 동안. 그래서 얘가 손해는 안 보고 빌딩을 다시 팔았어. 참고로 전광훈 씨의 동생 역시 현재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그 예전에, 오래전에, 2006년도에 그 한 병원 건물을 목사님 이름으로 이제 명의 이전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죠? 아니 근데 그 오래된 얘기인데 왜 전화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기자라고요? 기자? 네네네. 기자가 뭐 나한테 전화할 때는 뭐 좋은 일 가지고 전화한 거 같지 않는데.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니 그냥 사실관계 확인한다고 전화 드린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원래 그 건물주였던 분들 대신에 재판도 받으시고 아니 그때 이 전화번호 또 어떻게 하고 전화해? 아니 그런 거 좋은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전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그 당시에 그거 인수해가지고 얘기해 줄 거 아니잖아. 아니요, 그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요. 인수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니 내가 내가 많이 다쳐두시고 했던 시랑은 무슨 관계인 거예요? 여보세요. 이제 그만하고 끊으세요. 아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왜 통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그래요? 아니 나한테 뭐 돈 묻어가지고 접근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어떤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거지. 사실관계로 아니 무슨 기자라 그러는데 내가 거기다 무슨 사실관계를 뭘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그 건물주였던 분들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나중에 2천만 원 받은 거밖에 없고 매매 형식이었는데 그냥 거의 재산을 뺏겼다고 주장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한 겁니다. 뺏겼으면 그 사람이 벌써 법적으로 다 했겠지.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매매 형식이었는데 얼마 주고 매매 그 당시에 하신 거예요? 아니 몰라 나 기억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재판도 대신 받으러 다니셨는데 어떻게 기억이 없어요, 진짜?
목사님 목사한테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네네네. 아니, 할 얘기만 하죠. 왜 바람을 그렇게. 아유 목사님이시니까 또 궁금하죠. 당연히 어디서 할 얘기만 하시라고. 이것도 할 얘기죠 목사님. 그러시라고. 정광훈 목사께서 별로 목사님 기분이 안 덕분에 좋다. 목회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동생 덕분에 목회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아유, 끊읍시다. 네, 먼저 끊을게요. 그러면. 안 왜 그러면. 끊으세요? 여보세요? 목사님 답변을 별로 안 해주셨는데요. 통화하고 싶지 않아요.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의 입장을 들으려고 전화 드린 거잖아요. 끊을게요, 이제 그만. 나도 바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럼 제가 한번 찾아뵐까요? 별로 할 말 없어요. 여기에 병원에서 사고 난 환자에게 줘야 할 배상금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됐던 것이니 윤 씨 입장에서는 펄쩍 잃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로 또다시 횡성군 석화리에 가지고 있던 500평 땅도 전광훈 씨 측에 뺏겼다고 주장하는 윤 씨. 어떻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매매계약서가 들어갈 수가 있냐. 그리고 이 땅을 얼마에 팔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어떻게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나 내가. 보상을 해달라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내용 증명도 보내고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재산을 갈취하고 삶을 망가뜨리는 이들이 종교의 탈을 쓰면 법조차 어쩌지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애국으로 포장해 나쁜 정치인들을 무기로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마저 제멋대로 움직이려는 현실 앞에 그와 손잡은 정치인들이 또 법조인들이 반성이라는 걸 해야 할 겁니다. 또 사법기관이 제대로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이 속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지난 9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마포구 서울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전치 3조 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11명. 누군가는 시위대가 던진 투척물에 맞아 뇌진탕 증세를 보였고 또 누군가는 유리병에 맞아 머리가 찢어졌습니다. 시위 참가자를 붙잡다 넘어지고 무릎 인대가 찢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눈 아래, 이마, 손가락, 무릎 등이 찢어지거나 손가락이 부러진 경우도 있고요. 시위대를 막던 중 자동차 바퀴에 왼쪽 발이 깔려 뼈가 부러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찰 장비 파손으로 인한 피해도 크다고 합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법원 난동, 이 폭동 사태였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광훈 씨가 배우로 지목받는 상황에서는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애초에 오후부터 법원 앞까지 시위대가 점거하도록 뚫린 상황부터가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서부지법 폭동 상황을 인근에서 지켜본 한 마포구 주민은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가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던 날 그때 상황을 인근에서 지켜보게 되셨다고 했는데 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곳에서 그 촬영도 하고 신고도 하게 되셨는지. 제가 그 서부지법과 한 2.5km 되는 비슷비슷해 이제 제가 사무실이 있어요. 약 한 4시 정도에 서부지법 그 정문 쪽에 도착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정문 쪽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수 단체들이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조금은 경향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거기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어서 뭐 큰 문제는 없이 소수의 단체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문에서 이제 후문 쪽으로 가는 그 코너쯤에 가니까 그게 대략 한 4시 한 10분경 정도로 추정을 해요. 20분 정도 되니까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고 해서 제가 언제 가보게 됐죠. 그때 갔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가니까 일부 폭도들이 유리창 같은 것을 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후문은 개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후문 쪽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입이 돼서 이게 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알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4시 한 15분경에 경찰에 사실을 알렸는데 그때 당시 경비대 지휘관으로 보이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이렇게 모여 계셨어요. 그 창문 깨지는 쪽을 지켜보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이렇게 유리창 깨고 있어. 뭐 작전회의를 하시는 건지 뭘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좀 응답을 대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후문 쪽을 좀 지나서 정문 코너에서 후문 쪽을 지나서 가니까 더 격렬하게 벽과 유리창을 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왼쪽 편으로 갔을 때 그때 당시 서부지법 안쪽에 담배 피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경찰복 입은 분들이 한 3-4분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제가 막 불렀는데 저를 보더니 그냥 담배 피다가 그냥 슬금슬금 피해서 그냥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112로 신고를 했어요. 이제 회신 오는 게 4시 19분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4시 17분쯤에 최초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차가 후문 쪽으로 왔어요. 폭도들이 후문 쪽 벽을 부수는 거를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그 폭도들이 경찰차가 오니까 뭐 경찰차 막아, 경찰차다, 뭐 경찰차 막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폭도들이 막 몰려가니까 경찰차가 많은 인원 몰려가니까 후진을 해서 골목 초입까지 다시 후진해서 그냥 빠졌어요. 이 마포구 주민의 목격담에 따르면 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들어간 건 새벽 3시 30분경으로 추정되지만 경찰들이 진압복을 착용하고 진입한 건 2시간여나 흐른 뒤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뭐 경찰들이 보호복을 입고 투입되는 시간까지 그거를 보니까 한 5시 30분경 됐습니다. 너무 늦었네요. 네. 그래서 상당 기간 한 2시간 가량을 폭도들은 후문 쪽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측면이나 후문 쪽에 경계도 없었고 사전에 경계도 없었고 후문 쪽을 쳤을 후문 쪽에 폭도들이 하는 동안 2시간 가량을 정문 쪽에서만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이 좀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2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 서부지법은 마포경찰서가 바로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인데 3시 반부터 마무리가 된 게 6시인데요. 6시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약 2시간 반 정도죠. 그 후문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제지를 안 했어요. 와, 그때까지도. 예. 그래서 그냥 거기가 그냥 그 보수 집회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냥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조금 많이 왜 저거를 저렇게 방치해놨을까 사전에 좀 우려가 저도 예상이 됐는데 경찰이 왜 사전 강하게 막을 생각 안 했을까? 또 계속 신고를 하고 제보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서 청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경찰에 112든 그 마포경찰서 형사과에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이게 갑자기 뭐 많은 일이 부여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영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저보고 뭐 아는 사람이냐 그거를 뭐 특정할 수 있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제가 좀 경찰한테도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분석하는 거는 경찰이 할 일이지 저는 영상을 제보하겠다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 실제로 이 주민이 112에 신고했던 문자 메시지에는 출동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19일 오전 4시 31분 제보자 서부지법 후면 파괴 영상 전송. 경찰 신고 접수. 용강지구대 경찰관 출동. 4시 37분 제보자 경찰 대거 투입 요청. 경찰 접수 완료. 출동에 시간 걸릴 수 있음 알림. 4시 39분 제보자 영상 전송. 경찰 출동에 시간 걸릴 수 있음. 긴급 상황 시 112로. 4시 43분 제보자 지구대 말고 광수대 전담팀이나 마포경찰서 전달 요청. 5시 37분 제보자 후문 쪽 상황 알림. 경찰 용강지구대 경찰관 출동 중. 제보자 일개 지구대 병력으로 안되고 형사나 특공대 필요하다. 경찰 용강지구대 경찰관 출동. 원성은 경찰 내부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서울청 기동대 직원입니다. 경찰 생활을 하며 이런 처참한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동료가 피 흘리고 끌려가 밟히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 제발 집단 폭행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찰에 힘을 주십시오. 왜 지휘부는 직원들을 몸빵으로만 생각하나요? 방관한 현장 지휘부 분명 책임지셨으면 합니다. 경찰관들이 폭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데도 방관한 지휘부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실제로 체포되어야 할 인원은 실제 체포된 인원보다 더 많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 현장에 갔을 때는 최소한 100에서 한 200명 정도는 후문에 들어가서 들락날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뒤늦게 체포돼 구속된 정광훈 씨의 특임 전도사 중 한 명, 윤영보 씨. 그때부터 우리가 경찰한테도 경고를 했습니다. 왜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느냐, 좌익 판사만 내놔라,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사법기관 또 경찰들의 어떤 그런 대응을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이 돼버린 겁니다, 그날. 이처럼 책임을 경찰에게 돌리며 한다는 말. 그리고 경찰하고 우리가 직접 맞닥뜨려갖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경찰도 우리 편 경찰들이 우리 편리를 많이 봐줘서 저도 사실 밖에서 이렇게 아예 눕자 우리가 해가지고 누워있다가 경찰한테 잡혔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그냥 이렇게 뒤로 그냥 가세요 이렇게 치면 계속 잡혀갑니다. 잡혀갔는데 다시 또 풀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현장을 또 뒤로도 이렇게 빠져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체포되지 않고 풀려나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력 운영이 미흡했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장 등 3명에게 직권경고 결정. 왜 후문은 무방비 상태였을까? 마포경찰서는 어떤 입장일까? 보자입니다. 전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 뉴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서부지법 폭동 때 그 약간 후문이랑 이런 거 뚫려 있었던 것 때문에 그 마포경찰서 3분 경고 조치 먹었잖아요. 예, 말씀 주세요. 아, 네네. 그래서 혹시 그때 당시에 그 대처가 왜 그랬었는지도 상황 파악이 좀 되셨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제가 여기는 저희 사무기능이라서 저희 그냥 담당 개 쪽으로 연결을 좀 한번 드릴게요. 아, 네. 담당자만 좀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전화번호는 네. 정비 안전계 거기 담당 기능입니다. 아, 네. 근데 여기 전화를 안 받던데? 안 그래도 걸었었는데 한번 다시 걸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예. 아, 예. 저 다름이 아니라 그때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당시 조금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를 좀 드렸어요. 지셔가지고. 그쪽에서 말씀 드릴 거는 없어요, 제가.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날 실제로 후문 쪽이 많이 좀 방치되어 있기는 했다는 제보를 저도 좀 받았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거는 없습니다. 과장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과장님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지금 과장님 지금 근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3분 정도가 제가 인사조치 당하신 걸로도 기사에서 봤는데
사실상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게 왜 말씀을 못 하실 건가요? 아니 서부지법 경무계를 예. 통해서 그 공식적으로 답변을 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경무계에 전화 드렸더니 이쪽으로 물어보라고 바로 전화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예. 저에 대해서 제가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은 누구신데요? 전화상으로 제가 이걸 알려드려야 아니 제가 마포경찰서를 뭐 추궁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마포경찰서 입장에서 저도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예. 답변을 드릴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럼 원래 그러나 마포경찰서 과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경찰청으로 연락했으나 역시 답변이 없기는 마찬가지. 돌이켜보면 전광훈 씨 세력의 폭력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광훈 씨 집회에서 발생한 한 참석자의 경찰 폭행 장면입니다. 또 2019년 202 경비단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광훈 씨 집회에 가기 위해 경찰을 매단 채 11km를 질주해 뇌진탕에 이르게 한 전광훈 씨 교회 전도사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경찰이 위승합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차를 세우시고 우회하세요 라고 재차 말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제지하기 위해 운전석 창문틀을 손으로 붙들고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의 매단체 약 11m가량을 그대로 가속하며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그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 중에서는 법무법인 취향 가을햇살 고영일 변호사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 장로이자 전광훈 당의 대표였고 현재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입니다. 경찰을 매단 채로 질주한 전광훈 교회 전도사 2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형을 선고받을 시점에는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권력과 사법당국이 이 같은 폭력 집단에 관용을 베풀어온 결과물이 바로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다는 점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지점입니다. 공권력과 법을 수시로 무시하면서 효능감을 얻은 세력이 이를 무기로 더 결집하고 세를 확장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1차 체포 실패 이후 극우 집회가 더 극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항상 폭력을 선동해온 전광훈 씨는 쏙 빠져나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2019년 10월 3일 탈북자들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을 빚고 폭력까지 행사했을 때도 전광훈 씨의 선동이 있었지만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앞으로 집회도 계속 하실 계획이신 거죠? 당연히 해야죠. 지금 폭력 행위를 집회에서 주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 폭력이란 단어를 쓰셨잖아요. 누가 허락 없이 어떤 사람이 폭력이란 단어를 언론에서 사용을 했는가.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과의 몸싸움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폭력입니까? 그리고 하루 만에 다 훈방이 된 거예요. 이듬해인 2020년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투척하고 쇠파이프까지 동원되는 등 집행관들을 폭행해 문제가 됐을 때도 전광훈 씨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폭행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도 2022년에도 제가 폭행당한 장소는 모두 전광훈 씨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곳들이었습니다. 악령과 가까이 하는 여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교에서는 멀쩡한 박근혜를 끌어내렸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바꾸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한 가지 더 핸드폰 저기 딱 펴서 핸드폰 어머 핸드폰 저기 딱 펴요. 왜 그래 왜 다른 기자입니다. 여기 방해하는 거야?
심지어 2022년 전광훈 씨 교회 교인의 차에 치이기도 했죠. 정광훈 씨를 만나고 싶은 거니까. 아니, 가만히 계십니까? 기자분들? 살인미수, 살인미수요. 아니, 경찰분들 앞에 계신데 지금 이렇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거 몰랐다고요. 지금 나 지금. 뻔히 사람들 앞에 있는데 어떻게 몰라요? 블랙박스 압수하세요. 그런데 당시 형사과는 사건 배당을 받지 않으려고 교통사고 조사과로 배당했다가 뭉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교통상팀장입니다. 특수폭행을 주장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형사과에서 해주셨어요. 사고가 차량이 한번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겠어요. 영상에서 차량이 진행하다가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충격을 해요. 예, 영상 한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라 그러세요? 한번 영상을 보고 근데 특수폭행을 주장하는 경우여가지고 여기서 특수폭행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냐고요? 근데 지난번에 특수폭행 사건에서 형사에서 받아가지고 판단을 아니에요. 그때도 교통사고로 접수됐었는데 문제가 아니죠. 특수폭행은 형사에서 하셔야지. 아니에요, 주인님. 사무분장에서 특수폭행 경우 등 강력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교통사고가 아니라 이제 특수폭행을 주장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니 뭐 고의성 판단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형사과에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피해자께서 교통사고가 전혀 아니라서 진술을 못하겠다. 피해자 진술도 중요하죠. 중요한 정황이니까. 일부러 한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과실일 수도 있는 걸로 보이는 영상인데 형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셔야지. 안 하신다고 하시면은 교통사고로 접수가 됐고 이제 다른 이제 죄명이 경합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여기도 써져 있는 살인, 강도, 납치, 차량화재, 상습절도 등 강력범죄의 공무방해 사건은 형사 기능에서 주도적 처리하고 이제 형사가 정수사가 교통 부수사 간에서 강력범죄죠. 특수폭행이. 경찰에게 전광훈 집단을 수사하는 일은 왜 이처럼 꺼려지는 일일까요? 빨갱이들 잘 들어. 이제는 날 고발해도 나 조사도 안 받으러 가.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또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이들 앞에 무력해질수록 자신들이 곧 법이라는 듯 혹은 그 위에 군림한다는 듯 범법도 서슴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 법을 어기면서 얻는 효능감은 더 허락되어선 안 될 겁니다.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서 외쳐봅니다.